또다시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지던 남편은 무서워. 무서워. 아이, 주서봐. 흥분 그만하고. 지금 애들도 보고 있잖아. 어머니 나가요. 얼른 나가. 주서봐. 주서봐. 잃어버린 돈은. 나가라고! 지금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실물 경기는 뒷걸음치고 있지만 증시는 다릅니다. 연일 이지야, 고점을 향해 유치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알았지? 코로나 공포가 한창이던 지난 3월 1,400대로 폭락했던 증시가 불과 석 달 만에 2,200원짜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보 좀 도와줘. 경기 부양과 기준금리 인하로 풀린 막 짜자잔. 이게 뭐야? 뭐야? 코로나19 장모님 곧 생신이잖아요. 아유, 우리 아들 같은 사이.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너무 다정해. 사위가 어쩜 저래? 아유, 이게 내 거야? 세상에. 아유, 이게 뭘까? 아유, 세상. 꽃이네. 고마워, 주서방. 호호호 메모지도 한번 빼보세요. 메모지? 세상에! 아유, 이게 웬 돈이야? 야, 민수 이거. 이게 다 뭐야? 대체 얼마야? 200분이 안 돼. 40장. 어머니 애들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시잖아. 너무 적지? 자, 이건 우리 민수 거. 우와. 그리고 이건 민지 거. 그리고 이건 우리 여보 거. 웬 이벤트야? 어우, 목걸이. 너무 이쁘다. 아이고. 당신 갑자기 왜 이렇게 큰 돈을 쓰고 그래? 뭐 따상에서 좀 벌었어? 뭔 따? 무슨 상을 따? 어머, 따상이면 주식으로 상한가 쳤다는 거 아니야? 아니 안 그래도 요즘 죄다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데 자기도? 주식? 아유, 주식 그거 발 잘못 들이면 큰일 나. 아니, 그냥 일한 만큼만 버는 게 맞지. 이미 이틀 전 연중 고점을 실적 요즘 주식은 필수고요. 저 같은 자본주의 흑수저들한텐 마지막 사다리예요. 아니, 자네가 왜 흑수저야? 응? 시골서 홀아버지 모시고 명문대 다 들어가. 대기업에 다녀. 사람 착하지. 그럼 황금수저지. 그깟 돈 때문에 괜히 주식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 받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엄마. 종잣돈 100만 원으로 재미삼아 굴리는 거야. 몇배 많은 가치로 아, 거래되는 근데 100만 원 넣어서 이렇게나 큰 돈을 벌 수가 있어?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100만 원이 아니지. 배고프다. 빨리 밥 먹고 출근해야지. 그래. 자, 밥 먹읍시다. 결혼 10년 차. 대한민국을 강타한 주식 열풍 속에서 남편은 주식으로 소소한 재미를 보고 있었고 그것은 엄청난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선물 고마워. 다음엔 더 비싼 걸로 사줄게. 아유, 맨날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내년에 민수 초등학교 가면 진짜 육아휴직 써야겠다. 요즘 좀 쉬고 싶긴 해. 얼른 가. 늦었다. 연락해. 아, 맞다. 내년에 민수 사립초 원서 넣는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왜 버스 안 타고 저쪽으로 가지? 회사가 아닌 남편이 향한 곳. 그곳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냥 사무실 구해가지고 공유 오피스 같은 거 책상만 놓고. 오케이, 떡상 가자.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뭐? 퇴사를 해? 한 달. 아이고, 아예 본격적으로 이제 하시려고. 오른다. 올라. 30, 40, 50. 여보, 나 10분 만에 50 벌었어. 이야, 이게 돈 버는 맛이구나. 주식의 돈맛에 빠져 하루아침에 퇴사한 남편. 그 일을 시작으로 떡상. 평범했던 우리 가족의 삶은 롤러코스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떡상. 진짜 돈의 맛이다. 집에서 전업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꼬박꼬박 월급에 의존하는 것처럼 무모하고 위험한 것도 없다니까? 그렇다고 멀쩡한 회사를 때려쳐? 내가 퇴사하고 퇴직금 7천 주식에 몰빵해서 한 달에 번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아, 퇴직금. 1,000. 당신 퇴직금까지 주식에 넣었어? 종잣돈이 더 많았다면 몇 배 수익이 났겠지. 근데 내가 주식하지 않고 그 돈 1,0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하자는 줄 알아? 월급, 수당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2달 이상을 더 벌어야 돼. 40 중반에 50 되는 거 금방이고, 그렇게 회사 불안하게 다니느니 주식 실력 키워서 꼬박꼬박 수익 내는 거, 그게 더 안정적인 거 아니야? 나 너무 불안해. 당신 이렇게 퇴사해버리면 내년에 육아휴직은 어떻게 해? 진짜. 지금 받는 월급보다 더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집에 있으면 애들이랑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을 거고. 나 진짜 돈 많이 벌어서 가장 노릇 제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장모님이랑 당신한테 은혜 꼭 갚을 거야. 돈 한 푼 없이 결혼해서 이 집 전세금도 당신이 마련하게 하고. 나 주식하고 소원이 생겼어. 그게 뭔 줄 알아? 당신 명의로 된 집 사주는 거. 주식장 시장 오전 8시 50분입니다. 이제 진짜 출근하는 마음으로 전업 투자에 임할 거야. 그럼 전 출근합니다. 비장해. 하루아침에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으로 밥벌이를 하겠다고 나선 남편. 착하고 성실한 남편이었지만 갑작스런 변화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한 달에 1,000? 이야, 실력 좋네. 그 정도 실력이면 전업 투자 나쁘지 않지. 저 둘도 요즘 낮에는 국내, 밤에는 미국 주식에 빠져가지고 한참 재미 보는데 조만간 퇴사하고 전업 투자할 생각 중이래. 가시죠. 그래도 퇴직금을 주식에 몰빵하는 건 너무 모험 아니에요? 지금 그 돈 은행에 넣어봤자 바보 소리밖에 더 들어? 요즘 같은 땐 우리 신랑도 제발 그런 모험 좀 했으면 좋겠다. 결국 내가 주식에 500 넣고 300 벌어줬더니 입이 째졌잖아. 자기는 요즘 주식 안 해? 아이, 저는 주식 무식자라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손해보는 세상인데 남편이 강과장 대신에 재테크해주면 땡큐지 뭐. 요즘은 그냥 투자가 필수가 된 시대에서 남편의 전업 투자는 현명한 선택처럼 보이기도 했고, 남편 주식은 연신 상한가를 치며 저의 불안이 해소되는 듯 보였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주식시장도 들썩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전날보다 49포인트, 1.92% 오른 2602.59의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보, 나 출근해야 돼. 나와서 애들 밥 좀 챙겨줘. 1598.19를 기록한 아싸, 오케이, 나온다. 따따따상. 어허. 가자. 또 올랐나 보네? 응. 애들 국 좀 놔줘.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그렇지. 정신 차리니까. 민지 괜찮아? 우와, 찬물로 씻자, 빨리 와. 피해줘. 진짜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들려. 어떡해. 민지야, 아빠가 미안해. 애들 앞에서 핸드폰 좀 그만 봐. 지금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 그래. 뭘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민수 적금 만기됐다 그랬지. 그거 3배로 불려줘. 아, 저렇게 되면 이제 됐고, 어느 정도 이익 봤으면 그냥 팔아. 그래요. 팔아야 내 돈이지. 오늘 애들 등하원은 당신이 좀 시켜줘.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시고 당신도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응? 안 돼, 나 자리 못 떠. 5분을? 주식할 때 5분이 그냥 5분이 아니야. 그 5분에 수백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집에서 일하면 애들이랑 더 가까워질 것처럼 얘기하더니. 근데 이제 아빠는 직업이 뭐야? 오늘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림 그리고 발표하는데 아빠 직업을 뭐라고 해? 이제 회사원 아니잖아. 글쎄. 전업 투자자 혹은 데이트레이더. 아, 그게 낫겠다. 데이트레이더. 데이트레이더. 이름은 그럴듯하네. 그럼 3시 반에 잠 끝나면 그 후엔 애들이랑 놀아줄 수 있는 거지. 난 오늘 야근이라. 응? 안 돼, 저녁엔 주식방 모임 있어.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가 다 돈이 되거든. 저런. 큰일 났다. 가족을 위해 주식을 시작했지만 정작 주식에 빠져 아이들도 나몰라하는 남편. 주식 장 시작 오전 8시 50분. 그럼 전 출근합니다. 그 모습이 점점 위험하게 느껴졌고 남편은 주식방 모임을 다니며 또 다른 유혹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주린이를 위하여! 주린이. 주식 어린이. 아침 9시에 딱 주식창을 열었는데 빨간색 그래프만 보여. 그럼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회사 다닐 때 월요병 때문에 힘들었는데 전업 투자를 하고 나서는 주말 내내 월요일만 기다린다니까요. 꼭 연애하는 것 같아, 요즘에. 저도 3시 반에 장 마감되면 다음날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요즘 미국 주식 시작했잖아요.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또 가슴이 터지는 거죠. 안 그래도 오늘 미국 쪽 주식 정보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 정보 주신다는 분 누구예요? 곧 오실 거예요. 요즘 미국 주식 쪽은 가장 핫한 고수인데 별명이 차트 여왕이에요. 전업주부하다 이혼하고 위자료 1,000만 원으로 20억 투자 수익 만든 수익률표가 치고 빠지는 게 예술이더라고요. 20억. 모시기 힘든 분이니까 오시면 잘 보여요. 저기 오시네요. 여기요, 고수님. 고수님. 호칭 고수님이야. 원래 고급 정보는 잘 노출 안 하는데 남성 편력이 심해서 확 꽂힌 남자한텐 정보를 푼다는 말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꼬시려고 막 다 줄 서는 거야? 고수님, 여기 앉으세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대기업 다니다가 퇴사하고 전업 투자로 뛰어드신 주린인데 미국 주식을 좀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빵빵한 직장까지 버리고 불안하지 않아요? 한탕 놀이다 골로 갈 수도 있는데.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겠죠. 목숨까지 걸었다는데 도움 좀 드려요? 미국 주식은 차트를 정확히 읽고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해요. 그걸 배우려면 내가 주식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게 제일 좋은데 나랑 같이 밤샐 생각 있어요? 주식방 모임에서 만난 여자 고수의 유혹. 하지만
남편은 고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채 소신대로 투자를 했고 결국 파란불이야 어떡해. 뭐해? 낮엔 국내 주식, 밤엔 미국 주식하면 대체 잠은 언제 자?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 뭐? 왜 나만 상투 자꾸 다 오르는데 왜 대체 왜 나만 뭐가 잘못됐어? 그때 오른 주식들 다 판 거지? 설마 그때 넣은 퇴직금 전부 까먹은 건 아니지? 어? 그러니까 올랐을 때 팔라니까. 어? 지금이라도 팔아. 어? 남은 돈이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팔아. 못 팔아. 거래 중지됐어. 뭐? 응? 그럼 그 7천은 다 날렸다는 거야? 거기다 민수 적금 3천만 원 들어가. 어떡해 적금까지. 배가 망신. 애 적금까지? 거기다 집 살 때 큰 돈 버틸려고 캐피탈에서 2억 대출 받아서 몰빵했는데. 야! 너 미쳤어! 미쳤어! 너 돌았어! 이제 우리 어떡해? 내년에 이사도 가야 되고 육아휴직 계획까지 다 잡아놨는데 이제 우리 어떡하냐고. 여보, 당신 혹시 딸 모아둔 돈 없어? 나 이런 돈 다 회복하려면 시대가 필요한데 혹시 어디 빌릴 만한 데 없을까? 당신 눈이 완전 돌았구나. 눈이 돌았어 정말 어떡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좀. 그렇게 남편은 3억이란 돈을 주식으로 날렸고 잃은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어느 순간 이성을 잃은 남편의 눈동자였어요. 어떡해. 내년에 민수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전세 만기라 집도 빼줘야 한다며. 지금 사는 집 전세금 빼서 3억 빚 갚고 나머지 돈으로 살 길 찾아야죠. 그 전세금 아빠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건데. 어떡해. 간도 크지. 아니 어떻게 사채까지 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게 도박 중독이랑 증세가 똑같대. 민수 아빠도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하루빨리 주식 끊게 해. 그 순간 주식을 확실하게 끊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확신했어요. 어이구 우리 강아지들 잘 왔어요. 니들은 이 방 써. 미안해 엄마. 돈 좀 제대로 모아서 전셋집 구할 때까지만 신세 좀 칠게. 많이 놀랬지? 대체 왜 그랬어? 주서방 이제 주식 끊고 다시 취직하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장모님. 사람이 너무 착해서 그렇지 뭐. 머리 좋으니까 돈은 다시 일해서 벌면 되고 너무 주눅 들지 마. 저 정신 차리고 진짜 열심히 살게요. 그럼 좋겠다. 장모님, 저 믿어주세요. 난 자네 믿어. 자, 어서 짐 풀고 들어가서 쉬어. 자, 우리 민수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여기 앉아. 엄마, 내가 좀 도와줄게. 그래, 그 음료수 좀 따라줘. 남편이 처가에 얹혀 살면 장모님 눈치를 보느라 차마 주식에 손을 댈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그건 저의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왜 저래.
다녀올게. 그래, 잘 갔다 와. 아, 오늘 면접 있다고 했지? 나 빨리 자리 잡으면 당신 육아휴직부터 하자. 알았어. 잘 갔다 와. 네. 갔다 올게. 자네 또?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어머니. 한 달 바짝해서 잃었던 돈 회복하고 우리 가족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때까지 민수 엄마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지금은 주식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가족을 위한 일이니 내가 딱 한 달만 눈 감아줄게. 어머님은 또 잘 모르시니까. 속없이 친정집에 얹혀 살면서도 여전히 주식에 빠져 있었던 남편. 친정엄마는 가족 때문에 더욱 주식에 매달리는 사위를 눈 감아주며 소가리를 해야 했고,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03% 떨어진 2,976.21에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9.68포인트 오르며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3,000선이 붕괴된 겁니다. 정신, 통일, 정신, 매수. 저 이제 정말 어쩌죠? 총알도 다 떨어지고 손대는 것마다 떨어지는데. 해가 바뀌고 급등락을 반복하는 주식 시장 분위기 속에서 계속 빚을 내 투자한 남편은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있었고, 현재 어떻게 된 거야? 벌금해줬어. 그러던 어느 날 투자회사에 취직해 외출과 야근이 잦아졌지만 남편이 예전 모습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며 안도했고,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말에 다 같이 이렇게 외출하는 것도 얼마만이야. 당신 주식했을 땐 주말에 우울해서 외출하는 것도 싫어했는데 이젠 당신 취직도 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네. 다시 돌아가야지. 돌아가서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진 빚 다 갚고 살아야지. 장모님, 오늘 장모님 생신이라 제가 건너편 한정식집 있죠? 거기 예약해뒀어요. 고마워. 지금이요? 그럼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간다고? 미안해, 여보. 사장님인데 급히 상의하실 일이 있다고. 아니, 아무리 사장이라도. 나 지금 무조건 가봐야 되거든? 어머니 죄송해요. 저랑은 나중에 따로 식사하세요. 민지, 민수 미안해. 여보 진짜 미안해. 응? 순간 예전 퇴사 후 거짓말했던 남편이 떠오르며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고. 엄마, 애들하고 먼저 좀 가 계세요. 그래. 아차 따라가 주세요. 남편의 뒤를 따라간 뒤 보게 된 눈앞의 상황에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힘드시죠? 좀 그랬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취직했다는 투자회사가 여기였어? 이 여자가 여기 사장이고 당신 하는 업무가 이딴 거야? 이 여자라뇨? 초면에 듣기 좀 거북하네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뭐 하는 여잔데 가정 있는 남자를 주말에 불러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남편 없는 여자는 서러워서 못 살겠네. 이런 식이면 대화 못하지. 도와주기로 한 건 어떤 걸로요? 당신 나가. 나가! 빨리 나가! 죄송합니다. 여왕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왕님?
이거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야? 얼른 나와. 얼른 나와. 얼른 나와. 얼른. 나! 빨리 와. 왜 하필 지금 왔어? 왜? 분위기 다 잡아놨는데 당신이 다 망쳐놨잖아. 내가 다 망쳐놔? 당신 바람 피는데 내가 재 뿌렸다는 거야? 바람은 무슨 바람? 저 여자 주식 고수야. 저분이 주는 정보로 그동안 빠졌던 주식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고. 당신 아직도 주식해? 그렇게 남편이 여전히 주식에 빠져 살고 있음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후의 남편 행동은 더욱 기가 찼죠. 당신이 얼른 가서 사과해. 당신이 저분 기분 상하게 한 거 사과하라고. 네, 대리운전이죠? 안 그럼 나 저분한테 이제 아무런 정보도 못 받아. 어? 한 번만 사과해줘. 한 번만. 사과? 마지막 기회니까 잘 들어.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 따라가서 주식 정보 듣고 살든지 주식 끊고 나랑 살든지 잘 판단해서 행동해. 그렇게 전 이혼을 무기로 남편에게 경고를 했고 결국 앞으로 이 사람 다시 주식하는 거 보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나 미련 없이 갈라설 거니까. 남편은 주식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있어? 코스피가 달아오르면서 확실히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걱정이 크다 못해서 우울증, 화병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먼저 최성 기자님. 민지야, 괜찮아. 주서봐, 왜 또 그래?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그 주식 고수가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게 매수인지 아닌지 고수님 정보가 필요한데. 주서봐. 주식은 그만하기로 했잖아. 자꾸 이러면 내가 민수 엄마한테. 저희 이혼하는 거 바라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그냥 잠자고 계세요, 어머니. 10만 개씩 새 계좌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매수. 나만 소외될지 몰라 나도 주식을 시작하는 행복입니다. 고수에게 주식 정보를 받지 못하며 또다시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지던 남편은 무서워. 무서워. 괜찮아. 어떡해. 주서봐. 흥분 그만하고. 지금 애들도 보고 있잖아. 어머니 나가요. 얼른 나가요. 주서봐. 잃어버린 돈은. 나가라고! 지금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그림 그리면서 놀고 있어? 응, 엄마. 요즘 엄마 얼굴 왜 그래요? 어디 아파? 아프긴. 얼른 들어가서 주서방 밥 먹으라 그래. 주서방 좋아하는 갈치 구워놨어. 여보, 나와서 밥 먹어. 밥 먹자. 아빠는 없어. 가족 그리기 숙제라면서 왜 아빠는 안 보여? 아빠? 여기 컴퓨터 앞에. 아, 어떡해. 아이 마음속에 아빠가 저래. 이제 맨날 아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 안 하기로 했어. 이제 민수랑 잘 놀아줄 거고. 아니야. 아빠 맨날 컴퓨터 앞에만 있어. 그리고 할머니한테 욕도. 욕? 응. 어떨 땐 욕하고 어떨 때는 괴물 같아. 괴물, 그래. 뒤늦게 남편과 친정엄마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충격에 화가 치밀었지만 일단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차 내고 회사에서 다시 집으로 간다고? 남편은 집에서 주식을 하는지 뭘 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할 길은 없고 엄마는 엄마대로 말도 안 하고 이렇게라도 제 눈으로 확인해 봐야죠. 선배, 끊을게요. 집에서 나와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 남편과 친정엄마. 두 사람을 뒤따라간 이후에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에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딸이 실수한 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따님보단 훨씬 상식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번 투자금 1억은 저희 장모님이 묘짜리 땅 판돈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서방 참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꾸 망가지는데 우리 주서방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미치겠다. 제가 저기 성의 표시 좀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희 장모님께서 이렇게 통이 크세요. 우리 고수님께서 이번 주부터 저한테 투자 정보를 다시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여보, 맞아라. 꽃으로도 사람은 때리지 말랬는데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까지 이 시궁창에 끌어들여서 사과를 하게 만들어? 거기다 이 돈까지, 아니야. 내가 끌어들인 거 아니야. 어머님이 스스로 묘짜리 판돈 1억 투자하시겠다 그런 거야. 뭐? 그쵸? 엄마 말 좀 해봐요. 그래, 내가 돈 좀 벌어보려고 그냥 내가 투자한 거야. 주서방 아무 잘못 없어. 거봐, 엄마도 맞다잖아. 우리 엄마 사람은 일한 만큼 돈 벌어야 된다고 꿈의 조상이 나와서 돈을 지어줘도 복권 한 장 안 사는 사람이야. 주식에 미쳐서 자기한테 욕까지 퍼붓는 사이가 오죽 안타까웠으면 몇 가지 편돈을 줬겠니? 이 집은 맨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주식에 미쳐 장모님 돈 1억까지 끌어들여 투자금을 마련한 남편.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지? 정보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여자한테 직접 투자금을 맡기고 굴려달라고 했던 거야? 내가 수익률표 다 보고 그 실력 확인했거든? 그 여자 같은 명품백 옷 죄다 짝퉁인 거 몰라? 그런 여자가 왜 굳이 남의 돈을 벌게 해주니? 왜 전화를 안 받지 갑자기? 당연히 안 받지. 사기지. 받겠니? 예, 저예요. 그 차트 여왕 믿을 만한 사람 맞죠? 우리 그때 주가 수익률표 같이 확인했잖아요.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모의 주식대 수익률표를 진짜인 것처럼 조작했대요. 개인 방송에 사기꾼이다 댓글 하나씩 올라오니까 최근에 회원들 투자금 받아서 잠적했다던데. 혹시 투자금 주고 그런 건 아니죠? 어떡해. 그렇게 친정엄마 돈 1억까지 투자금으로 날려먹은 남편. 나와 아이들이 이 수렁 같은 곳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이혼. 나 이젠 정말 당신 진짜 못 믿겠어. 우리 이혼해. 이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다 당신 때문이야. 생각 안 나? 처음에 나한테 주식하라고 준 돈. 개인은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1,890선을 사수했습니다. 모두 주가가 오를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와, 요즘 주식 정말 난리긴 난리다. 내 주변에도 나 빼고 다 해서 재미 보는데 주식하면서 쓰는 시간, 스트레스 다 따지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편히 사는 게 낫지 않나? 요즘 주식 안 하면 바보 소리 들어. 딱 이 100만 원으로 재미삼아 굴려봐. 혹시 알아? 당신이 돈 엄청 벌어서 나한테 턱하고 집도 사줬지. 오, 집. 이게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주식한 건데 나한테 이혼하자고? 당신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잔인하냐? 정말 이 모든 불행이 제가 남편에게 건넨 100만 원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니죠. 가족을 위해 주식을 시작했지만 주식으로 우리 가족의 모든 삶을 망친 남편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